안녕하세요. 듣고정 MC 내맘이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여름이네요. 저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백호라고 합니다. 저는 원데이 카페에서 혼자 잘 놀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네, 코알라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그동안의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자유롭게 이제 나의 투병일지라는 주제로 발병과 병식이 생기게 된 과정, 뭐 입원이라든지 약물 복용, 부작용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토끼님부터. 처음에 20대 초반에 네. 갑자기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그리고 막 망상. 막 누가 막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고 네. 얘 미친년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이라는 게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시선들이 곱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친구분이 의사를 정신과 의사 병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입원을 했었죠. 한 1년 가까이. 그게 그러면은 20대 20대 초반. 초반. 네. 그렇게 해도 대학도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근데 약은 그때부터 계속 먹었어요. 네네네. 근데 무슨 약인지는 또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게 또 스트레스로 확 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살다가 혼자 독립해서 사니까 그게 또 외로움으로 또 와가지고 그래서 조울병 진단을 받았죠. 입원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분당 서울. 그래서 내가 조울병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을 먹고 심리치료도 받고 지금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조울증이에요. 예, 그 조울증 진단을 받은 거는 5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약을 먹고 공황 증세도 오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왔어요, 공황 증세? 공황 증세는요,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나오고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서로 막 갈구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니까 제가 패닉 상태가 왔다고. 네.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칠까봐. 그러니까 확 오더라고요, 공황이. 막 두기두기두기 막 거리고 여기서 빨리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로 사표 쓰고 네. 또 다른 데 직장이 되면 또 사표 쓰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빵집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산을 이제 포스 기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또 공황이 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서 좀 안정을 좀 취하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직장을 가져도 중간에 그만둔 게 부지기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지 지금 벌써 5년째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사실 걱정이에요. 네. 벌어야 하는데 네. 부작용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작용은요 체중 증가를 탄수화물을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도 탄수화물 그렇게 자꾸 먹으면 안 된다고 팍팍팍팍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86kg인데 77kg까지 뺐어요. 근데 이게 요요가 와가지고 또다시 86kg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습관. 여기 백구님. 식습관 조절하고. 백구님 완전 성공하셨잖아요. 네, 네. 헬스클럽 가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약을 안 먹어도 쉽지 않은 건데, 그쵸? 네. 백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 비결이 있나요? 저는 마음 먹고 열심히 그냥 죽게만 살기로 그냥 생존 싸움이다 하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마음 먹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 고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거 물어보셔도 되고.
무슨 증상이 있었어요? 조현병이 되게 심했죠. 그럼 뭐 환청? 환청도 들리고 네. 환청이 좀 약간 3, 4명, 한 5명까지 들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서 오더라고요. 몇 살 때부터? 20대, 어, 20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파지기 시작한 22세 그쯤 됐었죠. 입원돼 있어요. 입원 2번 했었죠. 약을 그럼 그때부터 드신 거고 입원하시면서. 그쵸, 거의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중간에 끊었다가 뭐 그렇게 걸린 게 2번째고 2번째에서 이제 계속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반 안 하고 이렇게 됐죠. 처음부터 조현병이었어요? 그쵸, 약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약 용량이 많이 줄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 저도 그때 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개인가 5개 최대. 근데 이제 저도 막 약 안 맞을 거라서 걱정하고 막 했는데 그거를 막 처음에 막 걷기만 했었는데 걷기만 해서는 정확하게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약을 줄이려면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고 뭐 이렇게 기구 운동은 잘 안 했지만 아무튼 걷는 거 뭐 하루에 뭐 미친 듯이 그냥 뭐 2-3시간 걸으면서 막 생각도 정리하고 뭐 혼자서 음성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막 극주몽상 듣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생각을 버리면서 정리하고 또 이거 하면서 도움 받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니까 또 약이 줄더라고요. 우리 코알라님은 언제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어, 먹다가 고등학생. 그때는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5년 전부터는 먹다가 안 먹다가 하고 병원 찾고 나서는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그게 중요하네요. 병원도 중요하지. 코알라님이 제일 힘들었던 증상이 뭐예요? 그냥 불도 못 켜고 어. 냉장고도 못 보고 어. 원래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증상 때문에 혼자 못 하는 거. 어떤 증상? 구역질이요. 구역질 구역질. 나시나요? 빛을 보면? 빛을 네. 보면? 아직도 심해지면 그래요. 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약 드시면서 좀 나아졌나요? 네. 호전이 있던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작년 5월달? 얼마 안 됐네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약을 잘 쓰니까 그래. 아, 약을 잘 드셔서. 전에는 약 먹기 싫어가지고 효과도 먹었어? 없는데 어. 그냥 치료만 받고서 약 안 먹고 나한테 맞는 치료진을 만나는 만나서, 것이 네. 되게 그 중요하네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말로 살리니까. 이제 약물 복용을 하고 나서 호전이 있어야지 또 내가 맞아, 이 맞아. 약물에 대해서 믿음이 가잖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작용도 있었나요? 부작용 약 병원 찾기 전에는 졸리고 머리 아프고 발진 나고 살찌고 가지가지 했었죠. 제가 살찌는 게 살찌는 진짜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자 사람한테는 어. 치명적이에요. 아이고. 어떤 게 제일 도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그냥 일상생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일상생활. 루틴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병원에서 잘해주고 해도 본인 자신이 본인 바뀌니까 자신이 자신이 잘해야 되니까. 하루를 잘 규칙적으로 보내는 게. 어쨌든 정신과 질환은 호르몬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루틴이 없으면 호르몬이 깨지잖아요. 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네. 네. 뭐 밖에 외출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루틴이 없으면은 그게 악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발도 쉽게 되고. 저는 스트레스나 그 감정이
딱 묵직하게 있으면 신체화가 발현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내가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 약은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약간 경험을 안 해보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을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그러니까 약물을 먹고 나서의 호전되는 경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경험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인식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쉽지만 경험이 없으면 좀 깨닫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토끼님 어떠세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와닿았던 게 저는 그 성격상 아니면 심리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그런 거라고 봤는데 네.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네, 호르몬이 네네네.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거기. 교육 들으시면서. 네, 교육 들으- 네네. 그러면 약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네, 심리적인 거에는 굳이 약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거면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것도 응. 이게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분명히. 어떤 있겠- 상황적인 거에 응.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사별을 했다든지 어떤 힘든 경험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울감이 올 수는 있는데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우울감을 내가 충분히 슬퍼하고 어떤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게 여보가 돼서 넘어간 거니까. 호르몬적인 문제란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힘내 이렇게 말했을 때 힘낼 수 없는 맞아, 상황이거든요. 맞아. 거죠.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마음의 병이 아니라 호르몬이 그게- 깨진 상태, 병적인 상태인 병적인 거거든요. 상태.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도 심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네. 뇌의 문제다, 뇌 호르몬 문제다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인식이 좀 바뀌면서 병식을 야, 갖게 되셨다. 병원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도 별로 안 맞았고 두 번째 선생님도 별로 안 맞았고 왜 약을 먹는지 몰랐고 막 조증 증세가 나타나고 이랬을 때도 그게 병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조증이라 해서 막 새벽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먹지도 않고 그렇게 조증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병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아무도 없다 이런 상태인데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밧줄을 하나 잡은 것 같아.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때부터 믿음이 확 가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니까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고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래서 말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솔직하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녹음하시고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볼게요. 예, 저는 혹시 부작용이 있더라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호님. 오늘 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편견도 깨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코알라님. 스트레스가 올 정도로 참지는 마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오늘 녹음을 하게 돼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기뻤고요. 앞으로 우리 듣고정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 안녕.